여러분들 어떻게 5월 첫째 주 금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 휴일이 하루 있어가지고 좀 할만하셨죠? 저 오늘도 야근하고 운동까지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기 있었던 영상들이 너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구독자 200명, 중견 채널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소액으로 금수저 쥐어주는 그런 방법, 제가 한 10개 정도 시리즈로 할 건데, 보통 이제 장기 적립식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ETF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게 안전하고 평균 수익이 보장되지만, S&P 500 같은 거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제 자본이 조금 딸리고 월소득이 조금 겸손한 이런 사람들은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 종목의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처음에 얻었냐면 영화 타짜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조승우하고 김혜수, 뭐 짝귀도 나오고 어떤 도박, 승부의 그런 현장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들 주식을 도박이라고 보면은 도박에서는 궁극적인 승자가 어디죠? 그러니까 도박장 하우스죠. 이제 뽀찌 떼먹고 돈 잃은 사람들한테 고리대 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는 돈을 걸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거죠. 그런 종목이 미국에 있더라고요. 오늘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좀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2000년에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도에 62억 평가액이요. 연배당이 2.6억, 2.7억 정도 되나? 2억 7천만 원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다 백테스팅을 해서 가져온 결과니까요. 나중에 디비던드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S&P 500 뱅가드 ETF에 2003년에 1억을 넣으셨으면 배당을 다 재투자하고 2023년에는 한 11억 정도 평가액이, 연배당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여기에 뭐 5억 넣어놨으면 재테크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 5억 넣어놨으면 지금 300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주식들이 CME 그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시리즈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 차트를 가져오면 제가 이제 빨간색이 뱅가드 S&P 500 인덱스 벤치마크를 가져온 거고, 파란색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3년에 10만 불을 투입하셨으면, 그 다음에 배당을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를 재투자를 하셨으면 2023년도 평가액이 460만 달러 정도 되니까 딱 한 62억 정도가 돼요. 환율을 1350원으로 했을 때. S&P 500은 한 800만 불 정도 되니까 한 11억 정도가 나오죠. 물론 인덱스 투자가 전혀 나쁘지 않은 투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속도를 더 내려면 도박장, 주식, 하우스들을 하우스 관리하는 분들을 사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배당액을 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2003년에 10만 불 넣었으면은 2023년도 연간 배당액이 20만 불을 넘어요. 그러니까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S&P 500은 8천 불이니까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죠? 10만 불이 460만 불이 됐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46배가 늘어난 건데, 배당을 재투자를 안 하셨으면 평가액이랑 배당액을 딱 요거의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2000년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였고 인플레의 시대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의 상승이 굉장히 컸고,
그거의 주요 수혜자들은 첫 번째가 이제 원자재,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원유, 돈육, 뭐 주스 이런 거 선물 선도 계약하는 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IT,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금액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이 나오냐 그러면은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 거는 상품을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상품 그 선물 선도 계약이 있습니다. 원유, 목재, 금속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커머더티라는 거는 인플레를 직격으로 맞아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이자 거래소라는 건 결제 금액의 퍼센트로 현찰 장사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선물 계좌를 한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1일 정산을 해요.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마진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내 계좌에 오늘 손실난 금액을 채워넣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강제 매매를 당해서 이 거래소들은 사실상 미수나 나중에 이제 뭐 투자를 잘못한 사람의 그 금액을 책임을 전혀 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현찰이 들어오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만약에 원유 가격이 폭등했다. 그러면 또 선물이나 옵션 거래가 많이 늘 거고. 그 다음에 원유가 폭락했다 그래도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엄청 나오겠죠.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비던드 히스토리를 직접 CME 그룹 히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좋은데, 오히려 평온하게 전 세계가 별일 없이 지나갈 경우에는 배당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고 어떤 격변기가 있을 때 놀랄 정도로 많은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것이 워낙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에서는 거의 배당이 한 2%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배당의 연간 성장률이 한 10%에서 많을 때는 15% 정도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성장률 계산할 때 연평균 7%라 그러면 2배 되는데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 15%라 그러면은 4, 5년마다 배당이 2배가 되는 거니까 20년이라 그러면은 배당이 내가 산 거에 한 8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를 이제 배당으로 받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선생님도 코카콜라 사놓고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투자 원금보다도 많은 배당을 받으시는, 뭐 이제 원금보다 많진 않나? 어쨌든 뭐 원금의 한 6, 70%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기로 박는다 그러면은 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당해의 배당률보다는. 그래서 10년 이상 묻는다 그러면은, 혹은 자제분에게 증여를 하신다거나 배당주 투자로 정말 재테크의 방향을 굳건하게 결심하신 뭐 우리 2040 직장인, 뭐 맞벌이 부부가 계시다면 거래소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어주시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20년이 아니고 딱 우리가 10년 박았을 때 2013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2013년에 1억을 넣고 분기별로 배당을 재투자하셨으면 2023년에는 거의 평가액이 9억이고요. 연배당은 4천만 원이니까 10년 만에 1억 넣고 재테크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종소세나 이제 원천징수 이런 거 다 내셔야 되지만, 이것도 10년 동안 박아놨어도 인덱스를 이겨요. 2013년에 S&P 500에 1억을 넣으셨으면 2023년에 평가액은 5.5억이고 연배당이 8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모바일 혁명 때문에 S&P에 테크주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년 넣어놓은 것보다 한 10년 전에 넣어놨던 게 더 S&P 500에는 수익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모델에도 저는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리테일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는 늘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은행이라든지 거래소, 뭐 지급결제, 이런
주식시장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아니면 경제생활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그런 인프라 성격의 주식들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 받듯이. 요런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뭐 한 20년 넘게, 10년 넘게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그 왜 1억이라는 금액을 얘기했냐면, 전 이거를 이제, 정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고, 주식 투자로 내가 한번 재테크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이 서신 분들, 혹은 이제 자녀나 손자들한테 좋은 주식을 어렸을 때부터 사주고 싶은 그런 어떤 부모나 조부모님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자녀 무상증여 한도가 이제 5천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19세인가 미만이면은 2천만 원이에요. 그 비과세 한도가. 배우자는 6억인데, 근데 한 가지 최근에 이제 24년 1월부터 기재부에서 이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출생하고 나서 2년 내에 1억을 증여하면은 비과세가 돼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랑 양가해서 받으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애들 뭐 이제 성장할 때 사실 뭐 정신 없기 때문에 교육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는 주식 이런 거를 항상 들춰볼 수는 없잖아요. 뭐 ETF나 이런 거 박아놓고 이제 신경 끄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소나 이런 주식들을 사놓으면은 애가 한 20살 아니면은 뭐 공부 끝내고 직장 들어가가지고 이제 허덕이고 있을 때, 뭐 거의 한 30쯤 돼서 한 30년을 묵혔다 그러면은 뭐 수십억, 뭐 50억, 100억 자산을 갖고 연배당이 몇 억씩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거의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오늘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개별 주식, 뭐 소수의 한 10개 정도 되는 주식 이렇게 픽해서 그냥 선택해가지고 가는 거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활동 전체에 넓게 이렇게 뿌리는 거고,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인프라 성격의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사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아주 확실한 거에 집중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흩뿌리면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거래소들이 망하는 것도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안정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여기에 좀 담고 있고, 저도 이걸 안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절대 책임지지 않는 방송, 저희 시리즈 한 10개 보시면서 다양한 주식들을 좀 장기 포트폴리오 혹은 자녀한테 증여해 주신 게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이 비중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TF랑 SCHD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주류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이게 좋다라는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왜냐면 그걸 팔려고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그런 종목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